미천태왕의 즉위 과정은 이건 대드라마예요. 이 을불 태왕님, 미천태왕님의 역사도 와 정말 눈물도 나고 감동도 나는 그런 역사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이름은 을불입니다. 을불. 우불이라고 한다. 즉 음차했다는 것을 알겠죠. 태어난 거는 할아버지 서천태왕 9년 278년 10월에 태어나셨고요. 가계 아버지는 조부는 서천태왕, 친부는 돌고대왕. 서천태왕의 아들이고 돌고 왕자인데 자기 그 형이 그 치가리가 태왕이 됐잖아요. 그래서 돌고대왕이 됩니다. 자, 제후죠, 제후. 모친은 을씨예요. 돌고대왕 부인이 여러 있는데 그 중에 을씨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훗날 을불 미천태왕이 태왕이 되면서 어머니는 을태후가 됩니다. 예, 태왕의 어머니 을태후가 돼요. 자, 저번 시간에 돌고대왕의 죽음과 을불의 탈출을 보겠습니다. 고구려 사철학에 자세히 나오는데 봉상태왕 2년 9월에 돌고대왕이 공림대전에 참전하여 공을 세웠으나 봉상태왕은 오히려 반역죄라 누명시켜 죽입니다. 예, 그 간신놈이 또 조언을 하고. 그래서 돌고대왕 아들 을불은 똑똑해요. 을불이 자신에게도 해가 미치고 자기도 죽을 것 같잖아. 예, 미칠까 두려워 달아났다 탈출을 합니다. 이때 나이가 16세야. 16세. 이거 우리나라 나이로 16세, 만 15세, 중3 정도 되는 나이야. 어린 나이인데 이때 16세면 장정, 어른 대접을 받으니 정말 똑똑하죠. 서천태왕이 자기 무릎에 안고 키웠대요. 을불을 하도 똑똑해서 어려서부터 안고 키웠고, 서천태왕이 아마 갑자기 급사하지 않았으면, 암살당하지 않았으면 아마 돌고대왕이 태왕이 됐을 겁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을불 미천태왕이 태왕이 될 텐데 그게 어그러지는 바람에 어렵게 태왕이 된 거예요. 운명, 역사라는 거는 결국 될 뿐이 되죠. 근데 을불은 결국 신부를 숨긴 채 삶을 살아가야 되는 고단한 삶을 삽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평민의 삶을 살고 피지배계급의 삶을 사는 거예요. 얼마나 힘든지 백성들이. 이때 이게 중간중간에 나옵니다. 이분이 어떻게 살았는지. 자, 그걸 보겠습니다. 자, 을불. 신분을 숨긴 을불에서 처음에는 고용된 살이를 해요. 노비는 아니고 남의 집에 머슴살이, 돈 받는 머슴살이, 계약직이죠. 자, 수실촌 사람 음모, 이름이 좀 그런데 음모 집에 이제 사는데 거기서 고용살이 하는 거야. 일하고 얻어먹고 품삯 좀 받고 이런 거 하는데 이 음모가 을불의 정체를 몰라. 알았으면 신고하면 얘 잡혀 죽어. 을불은 죽는 상황이야. 예, 신부는 철저히 숨겨야죠. 모르니까 직간에는 지 밑에 고용살이 하니까 돈 주는 게 아까웠나 봐. 아주 애를 달달달 볶는 거예요. 나이도 어린 애를. 자, 그 집 옆에 연못에 개구리가 울어. 그러면 을불을 시켜갖고 밤에 거기 앉아있고 기아나 돌을 던지게. 개구리가 울 거 아니에요. 연못에서. 그러면 돌을 던지면 잠시 조용해. 또 개구리가 울 것 같으면 또 던져. 왜 던졌겠어? 이 음모 녀석이 잠을 좀 푹 자려고, 지 잠 잤나, 그 개구리 있을 때 잠을 못 자니까, 잠자려고 을불 왕자한테 그걸 시킨 거야. 그 얼마나 자시 삶이 참, 한스러웠겠어요. 생각해봐요. 내가 왕족이었고, 내 할아버지 태왕 무릎에서 자란 왕자인데, 하루아침에 아버지는 역적으로 반역으로 죽고, 나도 걸리면 반역으로 죽을 판이야. 그래서 시골에 와서 내가 사는데, 밤중에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개구리 울지 못하게 돌멩이를 계속 던져, 연못에. 두 가지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하나는 백성들이 이렇게 힘들게 사는 것. 또 하나는 내가 반드시 태왕으로 돼서 이 나라를 바로잡으리라. 이런 마음 갖지 않겠어요? 그 똑똑한 사람인데 한탄만 하고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또 낮에는 그를 독촉해서 뗄나무를 해오게 해. 잠시도 쉬지 못하겠다. 네, 그 생활을 1년 동안 합니다. 1년. 그 위에 소금 장수가 됩니다. 이런 생활을 하니 아주 마르고 여위죠. 네, 자꾸 물건도 떼이고 억울함도 당하고 나이가 어려서 그래. 이제 여러분들 이때 을불 왕자 나이가 17세야. 17세. 고1, 중3 요 나이라고. 이 얼마나 애 때 사실 어린 애가 장사하겠다고 하는데 이 할머니라는 게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세상이 이래. 세상이 이렇게 각박한 게 그때나 지금이나 서민들 삶은 변한 게 없어. 자, 마르고 여의고 17세가 또 소금 장수하니 뭐 얼마나 이익을 보겠어. 의복은 남루해지고 사람들이 그를 보고도 왕손인 줄을 알지 못하였다. 아주 초췌해진 거예요. 그렇게 이렇게 소금장수 생활을 하다가 을불이 잡힙니다. 을불이 잡히네. 그 을불 나이 21살 때 벌어진 일인데 그거를 지금 우리가 보겠습니다. 어떻게 잡힌 건지. 자, 을불이 잡히다. 이게 봉상태왕실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자, 을불이 잡히다. 고구리사 초략. 을불이 잡히다. 나이 21세. 이제 청년으로 자란 겁니다. 을불이.
대학교 1학년, 2학년쯤의 나이예요. 이 당시에 21세면 장정이라고 해요, 장정. 결혼을 일찍 하는 시대니까. 자, 고구려사 초락에 봉상대왕 7년 9월에 을불이 점선으로서 어떤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대방 지역의 다섯 부락과 회맹하려다가, 그럼 한 이쯤 왔을 거 아니에요. 자, 이쯤에서 회맹을 하는데, 자, 여기서 회맹을 하는데, 걸렸네? 그래서 10월에 그곳 교회에게 잡혀서 누군가 찌른 거야. 예, 저놈이 회맹한다고. 함고에 실려서 경도, 서울로 보내지는 겁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을부를 실은 함고가 주장 땅에 인데 이르렀어. 한 중간쯤 됐겠죠. 평양성 가는 중간쯤에 이르렀을 때 거리를 가득 메운 도둑들, 이 백성들이죠. 이 도둑들이 왜 도둑이 됐냐면 봉상태왕 이 녀석이 사람들을 잡아다가 이제 서천 지역에 국물 더 화려하게 신축하면서 옥돌이에요. 그 반짝반짝거리는 옥돌이죠. 옥반지 이런 거. 그 원석을 이고 가게 하는 거야, 사람들을. 그러니까 하루에 100명씩 쓰러지고 그래서 그 옥돌 판을 2개씩 이 어깨에 이고 이동하다 보면 힘들고 쓰러지지. 그래서 도망가갖고 이들이 도둑이 되는 거야. 고향으로도 못 가고. 그 도둑이 워낙 많아. 자, 이들이 백성들이죠. 어떻게 도둑이야. 그들이 모여 들어갖고 거리를 가득 메워갖고 이들이 함고를 깨고 을부를 풀어주었다. 이들은 봉상태왕을 물러뜨릴 사람이 그 다음 태왕 될 1순위가 봉상의 아들들이 되면 안 되니까, 응? 봉상에게 죽은 진짜 태왕이 됐어야 할 때 돌고 왕자의 아들 장자인 을불이 왕이 돼야 되는 거야. 이들이 그냥 우연히 풀어줬을까? 을불을? 을불인 걸 알고 이렇게 끌려가는 사람이 한둘이었겠냐고. 그 당시에 을불인 걸 알고 풀어준 거예요, 이들이. 왜? 을불만이 희망이니까. 그러니 이 사태를 봤을 때 을불이 아까 본 것처럼 백성으로서 고생을 하고, 백성의 삶을 고생을 하고, 또 하나 그 반정을 하려고, 정치를 똑바로 바르게 하려고, 정치정자에 반정을 하려고 도모한 게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봉상이 얼마나 을부를 잡고 싶었겠어요. 근데 못 잡았다고. 왜? 을불이 눈에 가시니까. 즉 민심이 을불 왕작에 있음을 보여주는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이거는 국사책에 실어야 돼, 내가 볼 때 이런 내용은. 연구를 안 해, 이 사학과 개삐리들이. 자, 이렇듯 을불 왕자가 봉상태왕에게 목숨 걸고 저항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창조리가 왕손은 을불을 찾기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국상인 창조리가 볼 때 장차 봉상태왕이 너무 백성들 힘들게 하고 모용 선비는 자꾸 침략해 오고 대방도 들어오고 선비도 백제도 풍풍이가 있고 이러니까 패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부하들 몰래 동부의 소우, 자기 부하들, 직계 부하들이에요. 을부를 찾게 합니다. 몰래 보내서. 여러 신하들이 간절히 왕손을 기대하는 것이니 청컨대 의심하지 마시고 우리와 함께 가시죠. 의심하는 거 다 이해하는데 의심하지 마시라. 아주 설득을, 애가 타는 설득을 했겠죠. 을부는 그까지 아니라고 그랬겠고, 마침내라는 단어가 왜 있겠어. 그렇게 하다 결국은 드디어 설득해서 받들어 모시고 돌아가니 창조리가 기뻐하며, 자, 조맹 남쪽 집에 모셔두고 몰래 모시고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게 하였다. 알면 안 되잖아요. 일단은 잘 모시고 주군을 모셔왔어. 쿠데타할 대장을 모셔왔다고. 그러면 이분을 아무도 모르게 모셔야죠. 그리고 그러니까 반정을 순식간에 해쳐야겠죠. 자, 그 과정을 또 보겠습니다. 자, 을불의 즉위 과정입니다. 드라마입니다. 삶 자체가 드라마야. 자, 창조리의 반정, 도리깃반 바를정, 바르게 세운다는 얘기입니다. 미천태왕 원년 봉상 9년이죠. 서기 300년에 외우기도 서기 300년. 300년에 미천태왕이 됐구나. 우린 그런 식으로 교육받았죠. 미천은 미친놈이 저기 서한평을 점령하고 막 중국에 까불었다고 그렇게 가르친 국사 선생들이 개삐리들이래, 이 새끼들이. 어디 위대한 고구려의 태왕님을 미쳐갖고 쳤다고 이렇게 암기하라고. 암기를 그따위로 시키고 있어, 어떻게. 역사의식 하나도 없는 개삐리들. 욕이 나오네, 욕이 나와. 공부를 안 하니. 자, 봉상태왕이 후산 북쪽에 사냥을 해. 자, 북상 창조리가 따라갑니다. 근데 왕을 사냥을 하면 군사 훈련 목표도 있으니까 멀리 갔을 거 아니에요. 자기 그룹들은 왕이 그 사냥하는 사냥터에서 사냥하는 그 몰입군하고 자기 직계부하들하고 말 타고 가면 뒤따라가는 그 대신들은 처질 수밖에 없다고. 이제 여러 신하들인지 처지지. 국상 창조리가 그 신하들한테 말을 하는 거예요. 나와 마음을 같이 하는 자는
나를 따라하라. 내 행동을 따라해라. 따라하지 않아도 된다 이 뜻이에요. 갈대잎을 끊어서 관에 꽂았어. 자, 사람 머리가 있으면 우리는 상투를 하는 민족이잖아요. 상투. 그러니까 고구려도 관의 모양이 이렇게 생겨 있다고요. 자, 관이 있고 모자 이렇게 또 써. 여기다 이렇게 깃털을 세우잖아요. 그러니까 새 깃털을 꽂으면 다 동이들. 우리하고 같은 민족들이라고. 고조선지들. 갈대를 빼서 여기다 이렇게 꽂은 거야, 갈대를. 그랬더니 여러 사람들이 모두 꽂았다. 뜻을 같이 하겠습니다. 봉상이 갖고는 도저히 안 된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 여러 신하 8명 정도가 모여서 봉상을 폐위합시다 하고 결의를 하고 군사를 이끌고 봉상을 폐위하는 과정이 고구려사 철학에 자세히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는 생략을 합니다. 자, 을불의 즉입니다. 드디어 을불이 즉이에요. 창조리가 여러 사람들의 마음이 모두 같은 것을 알고 드디어 함께 왕을 폐위하여 별실에 가두고 병사로 주의를 지키게 하고 왕손 을불을 모셔다가 옥새와 인수를 바치어 왕이 오르게 하였다. 자, 옥새는 임금을 도장 찍는 거고요. 인수는 어떤 태왕이 되는 과정에 필요한 즉위 물품인 걸로 파악이 됩니다. 바쳐서 태왕에 오른 겁니다. 이렇게 해서. 자, 미천태왕 원년의 사항을 말씀드리는데 왜 이걸 좀 자세히 말했냐면 이 이후에 미천태왕이 워낙 그 공로가 위대한 공로를 많이 세워요. 쓰러져 가던 나라를 되살려 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보겠습니다. 자, 이 봉천태왕 3년입니다. 3년 9월 현토군을 습격하다. 습격한 거예요. 자, 현토가 어딨죠? 요게 지도 모형 선비 있는데 그 위쪽 현토, 태원 위쪽이 현토라고 그랬습니다. 현토를 습격합니다. 3년 가을 9월에 왕이 병력 3만 명을 거느리고 어느새 고구려 국력이 펴진 거예요. 병력 3만 명은 최소 기병이 이거 보병 기병 합친 거니까 5천에서 1만입니다. 예, 한 거예요. 그래서 현토군을 침략하여 8,000명을 포로로 잡아 이들을 평양으로 옮겼다. 자, 평양성이 아니라 평양입니다. 현토. 근데 이 현토군의 어딘지는 정확히 몰라. 현토군이라고 했는데 나중에 또 현토성을 점령하는 게 나오니까요. 자, 평양성이 아니라 그냥 평양입니다. 이건 여기 북경이 아니란 뜻이에요. 자, 고구려사 철학의 기록을 보겠습니다. 교차 검증을 해야 되니까 미천태왕 3년 9월 3일에 이건 3일이라고 날짜 나옵니다. 미천태왕이 친히 정예군 3만을 이끌고 똑같죠? 3만 이끌고 나아가 현토를 공격을 한 거야. 점령까지는 아니고 15일에는 남소를 쳐서 빼앗았다. 자, 남소가 위치를 보니까 남소는 대방이 있는 거, 낭랑 바로 옆입니다. 여기야, 위치가. 자, 그래서 또 이 고구려사 철학 내용을 마저 보겠습니다. 미천태왕은 유랑하던 시절에 일찍이 이곳 남소를 지나면서 지리, 인심, 성곽 및 해자 등의 허시를 상체히 살폈었다. 이 뜻은 뭐예요? 본인이 나중에 태왕이 되면 이곳 남소를 내가 친히 빼앗아 오리라, 정벌하리라, 이 뜻이죠. 예. 그리하여 태왕 즉위 후 선방, 대신 부가 이름입니다. 큰 신하. 선방을 대주부로 삼아 몰래 그 지역의 토착민의 우두머리들과 사귀게 하고 수군과 육군을 동시에 나아가 공격하게 하였으며 남소, 태수, 경장 등 5명의 목을 베고 8,000인을, 남소는 또 8,000명까지 사로잡아 평양으로 옮겼다. 자, 그러면 기록을 보자고요. 8,000명의 포로는 남소에서 잡은 겁니다. 자, 지금 보니까 고구려사 철학은 자, 남소에서 태수동을 죽이고 8,000명을 잡았어. 그리고 평양으로 옮겼어. 자, 근데 여기 기록에는 삼국사 기록은 병력 3명을 갖고 현토군을 침략하여 8,000명을 포로로 하고 평양으로 옮겼다. 중간에 기록이 생략된 게 하나 보이죠? 자, 현토군을 공격한 건 맞아. 그리고 또 다시 군사를 이끌고 남소로 가서 자, 고구려 태왕이 북경에서 이쪽을 쳐서 이겼고, 물리쳤고, 또 남소로 가서 또 치신 거예요. 그리고 여기 있는 8,000명을 평양성이나 평양으로 옮겼어. 아하, 이게 내용이 남소를 정벌한 얘기가 빠졌네. 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남소하고 현토는 우리가 위치를 알잖아. 대략이라마. 왜? 태원 위쪽이라고 그랬으니까. 근데 남소를 몰라. 남소가 어딘지 궁금하죠. 저도 궁금해 죽겠더라고요. 미치고 뒤지겠다. 환장하겠어. 그런데 우리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책보고에 왜곡된 한국사 복원 지도가 있지 않습니까? 이때 보라고 있는 겁니다. 자, 책보고에 역사 복원 지도, 짜잔! 자, 역사 복원 지도로 봅니다. 자, 보이십니까? 너무 크죠? 확대해 보겠습니다. 남서가 어디 나오는지 보겠습니다. 자, 일단 크게 보자고요. 크게. 자, 태원이 요쯤 있는데, 자, 태원이 여기에요. 태원. 자, 그러면 너무 큰가? 좀 줄이고요. 태원이 여기면 현통은 이쯤이겠죠. 자, 확대해 보겠습니다. 짠, 짠. 자, 보이죠? 태원 그 위쪽이 변토라 그랬어요. 여기를 공격을 한 겁니다. 자, 보면, 자, 순천 보이죠? 순천 보이죠? 자, 여기가 현토군 지역이에요. 자, 여기를 공격을 했어요. 그래서 크게 무찔렀어. 그게 뭐냐면 모용이에요. 모용 선비를 친 거예요. 그래서 모용이가 졌단 얘기죠. 네. 치고, 근데 여기를 주둔을 하려면 병사를 집어넣어야 되는데 그럴 만한 입장은 아니야. 그래서 어디로 가냐? 남소로 갑니다. 남소. 자, 또 확대해 보겠습니다. 자, 남소 찾았습니까? 자, 안국시 옆에 남소성 보입니까? 아, 여기였네. 즉, 여기까지도 그 얘기 뭐냐면 여기까지도 누구? 모용선비, 모용애가 점령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를 치고 군사를 이끌고 이리 와서 남소를 쳐서 남소성. 자, 신성 여기 나오죠. 신성 태수하고 더불어 남소를 친 거예요. 그래서 점령했어요, 여기를. 자, 그러면 낙랑 지역을 점령할 수 있는 교두보를 드디어 확보한 겁니다. 근데 이렇게 자세하게 위치는 아는데 큰 틀에서 이렇게 보면 이건 저의 지도로 가서 보는 게 오히려 낫습니다. 자, 큰 틀에서 봅니다. 자, 고구려가 태원, 여기를 공격을 했고요. 자, 그리고 남소를 친 겁니다. 아, 이게 모용이 아니라 대방이 있네, 대방이 모용이 때문에 많이 찌그러져 있는 상태예요. 예, 대방, 바로 대방 위쪽이 여기가 낙랑이에요, 낙랑. 낙랑 대방을 이제 대방 지역에 있는, 대방이 지금 점령한 상태고요. 그래서 요 남소를 친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8,000명을 이주를 시켰어. 자, 평양성이 아니라 평양이라고 나옵니다. 그럼 다시 책보고 지도로 넘어갑니다. 짜잔. 자, 아까 우리가 찾았던 남소성 보이죠? 자, 여기 남소성 있고. 자, 그럼 평양을 보세요. 이 주변에 있는 평양. 아, 보이네. 평양하, 평양진영. 그러면 여기가 평평한 땅이란 얘기죠. 여기 있는 8,000명을 이리 옮겼다는 얘기죠. 네, 이리 옮겼다는 얘기예요. 8,000명을. 바로 평양선, 그러면 이 순천 이쪽으로 옮겼을 텐데 이렇게 이로 옮길 이유가 없죠. 이 주변에서 안전하게 고구려 백성으로 만든 다음에 외적하고 싸울 때 또 도움을 받든 어떻게 활용을 하든 해야 되는 상황이죠. 자, 여기 지도에 다 나오네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책보고에서 제공한 외국된 한국사 복원지도를 이렇게 보여줄 수 있어서 참 고맙고요. 책보고님이 이렇게 해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그리고 그 유튜브나 네이버에 들어가셔서 책보고 스마트 가서 왜곡된 한국사 복원지도를 구매하면 10장을 줄 겁니다. 그거 갖고 주변에 나눠도 주고 이렇게 보면서 공부하시길 좀 바랍니다. 자, 다시 오면 이제 이 상황이 어떻게 된 건지 이해가 좀 됐으면 합니다. 자, 두 군데, 고구려가 두 군데 여기 치고요. 그 다음에 남소 치고요. 현토하고 남소를 쳤다. 그리고 남소성은 정복했다. 자, 누가? 미천태왕이요. 3년 때. 자, 미천태왕 4년으로 갑니다. 미천태왕 4년 1월. 이건 왜 넣나? 고수길에서 초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자, 미천태왕 4년 1월 인재를 양성할 학원을 설립하십니다.
4년 1월 미천태왕이 신하들과 연애를 합니다. 그런데 인재를 추천해달라고 그래요. 그러자 용상공, 이건 그 신하 중에 공이 있는 신하에게 붙여주는 거고요. 이름이 자입니다. 자, 용상공 자가, 이분이 아마 태보, 우보, 자보 이 정도에 버금가는 그쯤 되는 신하예요. 인재는 평소에 길러지는 것이므로 하루아침에 얻을 수 없으니 학원, 원이라고 나와요. 학원, 교육기관을 만들어서 가르쳐야 합니다. 라고 하였어. 그때 미천태왕이 야, 그럼 학원을 만들어! 그래서 백명원, 대신원, 초문원이라는 학원을 만드세요. 만들어서 대신들 한 명 한 명에게 니들이 이거 맡아서 애들을 가르쳐. 명령을 내립니다. 아, 이렇게 인재를 키우셨구나. 교육까지 이제 하게 하신 겁니다. 자, 이게 303년에 있었던 게요. 이 일입니다. 미천태왕 4년입니다. 그러니 미천태왕이 그냥 무력으로만 이렇게 점령을 하신 게 아니라 내실을 가지고 인재를 키우고 준비를 철저히 하신 왕이라는 거예요. 그 평민으로 신분을 속이고 고생하던 시절에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또 하셨던 왕이란 얘기죠. 이렇게 왕이 능력 있고 똑똑하니까 그 아버지 그 돌고 왕자가 그릇이 컸대잖아요. 그리고 병법과 병법에 뛰어나고 군사를 다루는 재주가 있었고 본인 스스로 또 무력이 무지하게 강했고 그 아들이니 미천태왕 역시 싸움 잘하고 말 잘 타고 칼 잘 쓰고 창 잘 휘두르고 활 당연히 잘 쏘고 고구려 백제신라 활의 민족 아닙니까? 거기다가 군사, 기병, 보병 그리고 그 외 사수 다 적재적소에 배치해서 병법을 다뤘다는 임금이라는 얘기죠.